네, 그러면 지난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권리인 계약갱신 거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률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이 되겠고 작년 2020년 7월 3일 신설된 내용입니다. 조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면 1항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더불어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권이 한 문장에 명시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행사 가능한 경우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차례로 보도록 할 것입니다. 2항, 3항, 4항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항과 6항은 제1항의 8호, 즉 계약갱신 거절권 행사 유형 중의 하나인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항은 손해배상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 거절권과 관련된 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과 관련하여 해당 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입니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1조의 1항 전단의 기간 이내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까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즉 반대 해석하면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로서 9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볼까요? 제1호,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요구하기 전에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이익이 연속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전후합하여 연체액이 이기분에 해당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월에 연체한 후 2, 3월에 지급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마찬가지로 이익의 차임이 연체됐다고 해석합니다.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주택 용도로 임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사전에 합의에 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제공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중요한데 실제 제공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반적인 보상은 제왕이다. 사전 합의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제4호를 보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지를 사용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호에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 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과실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제6호를 보면은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즉 멸실로 인한 주거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7호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사전 고지된 대로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건물이 노후가 되거나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호를 보면은 가장 실제 사항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예가 되겠는데요. 임대인, 여기에는 직계 좀비속을 포함합니다.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즉 실제 거주를 위해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기간 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을 때 계약 기간이 해당되는 것이 확보되는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그 기간 내에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항에서.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에서는 앞에 8가지 사항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예시적으로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나열을 했고요. 그에 바로 대입되지는 않지만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임대인이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내용 이외에 임차인이 임대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1항에서 제6조의 3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있었을 경우 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제5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8호와 관련돼서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제8호의 사유로 인하여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즉 2년이 되겠습니다. 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규정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을 썼고 앞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하지 못한다 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권과 관련된 총체적인 정당한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며 5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제8호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했을 때 임차인에게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므로 이것은 작은 내용이 되겠다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손해배상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하는 내용으로서 예를 들자면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라든가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다든가 이렇게 계약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바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계약갱신 거절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